자, 광합성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체의 구조와 기능 중에서 지난 시험 범위 때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세포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 식물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줄기, 세 번째는 잎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는 자유학기제로서 이 거꾸로 수업이 조금 더 확대될 예정이니까 선생님이 10분 넘지 않도록 영상을 항상 준비해서 자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싹튼 무씨가 우리가 어렸을 때 콩나물 같은 걸 키우다 보면 콩나물의 새싹이나 아니면 씨 같은 게 이렇게 싹이 나고 나면 요런 털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털의 기능은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털이 나오는 겁니다. 식물한테는 물이 사람한테서 밥과 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털이 이런 잔털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자, 이런 뿌리의 기능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기능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뿌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되게 두꺼운 뿌리를 갖고 있는 것과 왼쪽처럼 그 다음에 두꺼운 뿌리가 없이 마치 사람의 수염처럼 이렇게 넓게 나 있는 두꺼운 뿌리가 없는 수염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두꺼운 뿌리가 있는 고든 뿌리와 두꺼운 뿌리가 없는 수염 뿌리로 나뉘게 됩니다. 자, 두꺼운 뿌리를 갖고 있는 고든 뿌리는 이 두꺼운 뿌리를 원뿌리라고 불러주고 원뿌리에 붙어있는 뿌리들을 곁뿌리라고 불러줍니다. 수염 뿌리는 원뿌리와 곁뿌리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고든 뿌리는 배추나 무나 고구마 같은 것들, 특히 고구마 우리가 먹는 부분이 원뿌리가 됩니다. 자, 수염 뿌리는 마늘, 파, 옥수수 같은 것들, 그래서 옥수수의 뿌리를 끝부분을 이렇게 끓여서 수염차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수수의 뿌리는 수염 뿌리가 됩니다. 자, 뿌리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의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먼저 사람과 똑같이 겉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들을 표피라고 불러줍니다. 자, 표피 밑에 보면 이 안쪽에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 중에서 파란 색깔, 지금 파란 색깔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물관이라고 불러주고, 밑에 있는 부분을 체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체관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생장점이라고 불러주는데 식물의 뿌리가 자라는 부분을 생장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늘어나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려주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뿌리 골무라고 불러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바느질 할 때 골무를 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바느질 할 때 골무를 끼면 손가락이 다치지 않게 해주는 역할처럼 뿌리 골무도 생장점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단한 세포,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위에 보면 아까 우리 싹튼 무씨에서 봤던 잔털처럼 뿌리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뿌리털은 요 표피 세포 중에 하나가 길게 늘어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장점은 분열한 세포가 모인 곳, 뿌리 골무는 단단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배울 건데 뿌리에서 우리가 잔털이 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물과 무기 양분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인데, 물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를 알아내게 됩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이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은 실험 전, 오른쪽은 실험 후에 대한 내용인데, 당근을 속을 판 다음에 당근을 비커 안에 넣어 놓고
바깥쪽에 물을 넣어놓고 안쪽에는 소금물을 넣어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물의 높이의 변화를 보는 실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당근의 안쪽을 파내고 바깥쪽에 물, 안쪽에는 소금물을 넣어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실험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 물의 높이가 150ml였던 물의 높이가 약 125 정도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자, 물이 이동 방향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이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위에 보면 이렇게 랩으로 씌워놨기 때문에 물이 날아가진 않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삼투 현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금 보면 바깥쪽은 그냥 물, 안쪽은 짠 소금물. 이 얘기는 바깥쪽의 물은 뭔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농도가 낮고, 자, 안쪽에 소금물은 소금이라고 하는 게 더 들어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습니다. 우리 보통 소금을 물에다가 한 스푼만 넣으면 짜다, 하지만 10스푼 이렇게 넣으면 매우 짜다 이렇게 느끼듯이,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가루나 성분들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농도가 높아지는데,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저농도, 안쪽에는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고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뭐가 이동하냐?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불러줍니다.